그래도 발데 센터백 기용은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안 해. 근데 이제 형수님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지난 지로나전을 이제 중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영주 한번 다시 모실 때가 됐다. 지로나전 패배가 사실 약간 좀 무기력했거든요. 일단 그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네. 카탈루냐의 최강자는 지로나구나. 카탈루냐 인정해야 대표 클럽은 지로나다. 네. 네. 그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기대감이 컸어요. 뭐 포르투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전반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네. 특히 수비력에서는 지로나보다는 바르셀로나가 앞선다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실점률도 바르셀로나가 좀 더 적게 네. 나오고 있고. 근데 웬걸 두들겨 왔더라고.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봤어요. 초반에 바르셀로나 압박 스탠스는 전 되게 좋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로나가 원래 이제 이 친구들이 후방에서 알레시 가르시아 중심으로 풀어나오는 움직임도 되게 좋고, 그리고 좌측면에서 사비오나 미겔 같은 자원들 위주로 이제 공격 전개하는 것도 저는 이제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좀 있다고 봤는데, 저는 초반에 바르셀로나가 거의 지로나 반코트로 이렇게 몰아넣고 계속 두들길 때 이거는 압박 강도를 조금 세게 하는 팀들을 만났을 때는 지로나도 좀 고전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역습 한 방에 텐센 실수 실점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죠. 네. 바르셀로나 지로나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반전이 좋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의 전반에서 1대1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상대 진영에서 묶어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로나를 상대한 거예요. 근데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4-1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네. 결국 지로나는 공격을 전개할 때 역습을 전개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사비우, 치간코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한 미겔 구티에레스, 그리고 양쿠토도 그렇고, 그쵸. 측면 쪽에서 워낙에 빠르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고, 중앙 쪽에서는 뭐 블린트라든가 알레시 가르시아라든가 적절한 타이밍에 넘겨줄 수 있는 패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반에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선제 실점한 8경기에서 승점이 12점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8경기에서 24점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점을 일단 하면은 이후에 뒤집거나 다시 이거를 복구하는데 조금 힘들어한다는 어려워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승점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경기는 엘 클라시코밖에 없어요. 엘 클라시코는 결국 네. 이제 졌으니까. 근데 이 경기도 실점을 하고 나서 따라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장면이 있었고, 뭐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차비 감독의 판단 미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비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팀적으로지만 이제 차비 감독의 그 운영 방식이라든지 네. 뭐 교체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바르셀로나는 겉으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리그 성적 그렇게 나쁘지 않고 챔피언스리그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바르셀로나 경기를 하나하나 보면은 이거 지금 차비 방향성 잘 잡고 가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은 저는 바르셀로나 팬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문제라는 건 여실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키 더용이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는 매우 좋았어요. 근데 부상을 당하고 나서는 경기력이 계속해서 떨어졌고, 그 가운데 이제 가비가 부상을 당하고 프랭키 더용이 돌아왔는데, 네. 그 전에 경기력을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39차례 득점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찬스를 마무리를 못 지었다는 네. 얘기죠. 이거 5대 리그에서 최고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 레반도프스키도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난 시즌은 수비 쪽에서 실점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높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면서 그쵸. 라리가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 지난 시즌만큼의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일단 레반도프스키 득점 페이스나 그 득점력, 마무리 능력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떨어진 많이 떨어졌죠. 느낌이고, 네, 많이 떨어졌고, 수비도 지금 올 시즌에 지난 시즌에 비하면 너무 흔들리고 있고, 지로나전도 마찬가지죠. 후반전은 개판이지. 발데 센터백 기용했잖아요. 미친 거죠. 차비 감독이.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좌측 센터백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발데가. FM도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건 맞죠. 네. 왜냐면 발대는 센터백이 안 뚫려 있을 거거든요. 그 네. FM 그 포지션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맨시티에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존 스톤스라든가 네. 아칸지를 이용하듯이 긴도안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데를 센터백에 두되 발데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데가 정말 클래식한 센터백 역할이 아니라 공격할 때는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하프 스페이스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발데가 그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데가 이론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박아놓으면 발데가 무슨 뭐 전술 천재도 아니고 갑자기 그 역할을 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은 결국 발데가 안쪽으로 내려오는 선수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들어온 선수들은 3명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내가 본 경기 중에서는 아라우고가 최악의 경기였거든요. 근데 좀 많이 부진하게 네. 했어요. 물론 이제 아라오가 약간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포지셔닝이 안 돼. 위치를 잘못 잡고 있고 그리고 공중볼 다투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쿤데도 그렇긴 하지만 이 경기에서 아라우고가 저는 너무나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비는 흔들리고 있는데 센터백 한 명을 뺀 거야. 그쵸.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저는 그래서 쿤데 아라오가 센터백을 보고 발데가 풀백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죠. 네. 원래 이제 발데가 들어오면 발데가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뛰던 칸셀루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 오른쪽에서 뛰던 쿤데가 중앙으로 와야 되고 만약에 경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차라리 칸셀루를 중앙 쪽으로 돌려놓고 발데를 왼쪽에 두는 게 이거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발데 센터백 넣길래 내가 바르셀로나 경기를 쭉 보면서 이런 류의 센터백 기용이 없었던 것 네.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바르셀로나 팬들도 이게 뭔 기용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격 쪽에 초점을 맞추는 기용을 하려면 결국은 센터백 한 명을 빼고 그리고 나서 페르민을 넣었어야죠. 페르민 로페스. 그래도 페르민 로페스가 어제 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 넣고 더용이 내려와줘야죠. 네. 더용 센터백 기용도 사실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발데까지 투입하면서 쿤데를 빼든 아라우를 빼든 그러면서 발데까지 투입하면서 왼쪽에 발데 오른쪽에 칸셀루로 가야죠. 그래야지만 더 공격적인 배치가 되죠. 근데 발데 그냥 단순한 센터백 기용은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됐다. 이게 차비 감독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나. 그 전술적인 아이디어는 선수 배치에 그쳐. 그 이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아니라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비 감독이 성공한 선수 배치 중에는 역시 이제 가비를 왼쪽 윙어로 그쵸. 쓰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는 가비가 그 위치에서 워낙에 기동력과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과 압박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뭐 워낙에 많이 뛰는 선수고 이런 식으로 선수 배치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이 선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찾는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원투펀치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비력에서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로나의 이 공격 패턴 자체가 치간코프도 그렇고 사비오도 그렇고 결국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쵸.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나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이 경기 뭐 사비오나 치간코프 공격 쪽에서 날카로웠고요. 미겔 올라왔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왔는데 그 공간을 막아주는 센터백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두세 차례 정도 미겔이 그러니까 박스 안에 바르셀로나 수비를 분명 있어. 있는데 위치가 잘못돼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미겔에 대한 그 마크하는 포지셔닝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했었죠. 아라우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수비 포지셔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기였고 거기다가 아예 그냥 기름을 부었죠. 발데를 센터백으로 쓰므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상황 대처도 안 되고 그래놓고 뭐 이상한 소리는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무슨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 이 경기는 그러면은 차비 감독 체제 아래서의 그런 세부 전술이나 약간 방향성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적다고 봐요. 지금 차비 감독이 지봉 잡은 지 2년하고 약간 지났거든요. 네. 그럼 이 정도면 팀을 만들어 놨어야지. 그러니까 명확한 게임 플랜과 더불어서 뭔가 이 베스트 11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들어왔어도 사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한 일관된 경기력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올 시즌에 너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부상 선수가 끊임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격수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임무를 주지 마라. 그럼 공격수들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안첼로티는 사실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네. 하죠. 전방에서는 선수 개개인 능력이나 뭐 이제 그런 시너지를 좀 존중해주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전술을 보면 일단은 뒤쪽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짜놔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들어가면서 공간이 많은 상태에서 공격수들의 창의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아, 근데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은 짧은 패스로 전진하기 때문에 뒤쪽 공간이 워낙에 적은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선수들의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약속된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근데 그런 게 거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패턴도 패턴이지만 어쨌든 이 저는 윙어들의 그런 폼적인 부분도 좀 그러니까 뭔가 이게 게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차비 감독이 생각하는 축구는 순간적으로 공격수를 늘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을 와이드하게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놔요. 물론 3, 2, 5 네. 같은 그런 형태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건 좌우 측면을 넓게 펼쳤다는 게 뭐 펠릭스 하피냐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펠릭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그렇죠. 페드리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차지하고 칸셀로가 올라오는 경우가 맞아요.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쿤데가 뭐 아래 네. 내려가서 백스리를 네. 구성을 한다든지. 근데 일단은 와이드하게 펼쳐놓는다는 거는 상대 수비의 간격을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생각인데 상대가 백5로 나온다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백포를 쓰던 지로나도 이날 경기에서는 다비드 로페스 약간 하이브리드하게 활용하면서 백파이브로 사실상 나왔으니까.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부진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인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거 보면서 네네네.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를 활용하는 건 루크도용을 활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좌우 측면에서 그냥 올리고 아 그냥 크로스로. 네 높이로 해결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좌우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벌려놓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올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레반도프스키가 머리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레반도프스키를 머리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이 선수가 가진 툴이 많으니 네.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도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저하가 오고 그러면서 득점력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 사실 아까 측면 자원 얘기했으니까 뭐 조앙 펠리스든 아니면 뭐 라민 야말이든 아니면은 하피냐. 뭐 하피냐든 이런 선수들이 마치 메시처럼 한쪽 라인에서 홀로 다 뚫고 들어가면 이거 문제될 거 없죠. 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문제죠. 못하죠. 뭐 페란 토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의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대1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앙 펠리스는 경기마다 기복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앙 펠리스는 경기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요. 패스하자. 패스하자. 이걸 다 좀 더 이타적으로 하자. 패스하자. 이걸 왜냐면 이날도 담아둬야 좀 되고. 답답했거든 온더볼 때. 나 패스하지 못하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세레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해야 되고 하피냐는 볼터치에 신경 쓰자. 아 많이 튀더라고. 나는 걔처럼 볼터치 심각한 애를. 아니 최근 들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고쳐야 돼요. 이쪽은. 윙어들은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결국은 어쨌든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전방 지역에서의 세부 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상대들이 대부분 백5로 내려앉아서 네. 공간을 안 주니까.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차비 감독이 수비 전술에 있어서 좌우 측면 자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임무를 줬어야 돼요. 네. 사비우나 치간코프나 아니면 미겔이나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올 뿐만이 아니라 측면 쪽에서만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중앙으로 엄청 들어오는 네. 타입이죠. 중앙으로 들어오면 결국은 풀백 자원들이 중앙으로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측면 공간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당한 경기 중에 하나고 발데를 쓴 거는 이거는 미친 짓이었고 이건 전술적인 미스였고. 근데 보통 사람은 이런 짓 안 하죠. 그러니까 자뻑이 심하거나 네. 그러니까 얘도 그렇다니까
아 나는 전술 천재야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니까. 차비 감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펩에 대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실수할 때 명장병 아, 그치, 명장병 얘기하죠. 예. 근데 펩은 명장이기 때문에 명장병 걸려도 그럴만해.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할 때는 요구 들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국 우승했잖아. 뭐 트랩을 했고. 얘는 명장이 아니라 그냥 장이거든. 아, 장. 그러니까 한 바르셀로나의 장이다. 그냥 장일 뿐인데 지가 명장병에 걸려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야, 내가 진짜 이거 경기 볼 때 저런 10장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네. 아 근데 뭐 바르사 팬이면 저는 충분히 좀 빡칠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발데 센터백 기용 그리고 뭔가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어쨌든 네 번째 실점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바르셀로나가. 저는 그 판단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데를 기용한 게 문제지. 거기서 그 위치에서 변화를 주고자 생각했던 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결국은 발데가 들어가고 수비 쪽에 문제가 심각해지긴 했지만은 김도환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김도환의 슈팅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골도 넣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도용을 살짝 내리고 페르민을 넣으면 되잖아요. 미드필드 라인에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페르민이 있고 수비적으로 쓸 수 있는 로메오가 있어요. 물론 로메오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갑자기 거기다 발데를 투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너무 좀 이제 생각을 좀 그렇게 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고 벤치를 봤는데 발데하고 눈이 마주쳤거나. 네. 왜냐 이렇게 툭 쳐다봤는데. 내가 요즘에 너를 기억 안 했지? 그러면서 갑자기 왜 너 들어가. 잘하고 있거든 지금. 아니면 차비가 야 들어가서 얘기해. 칸셀로 너 오른쪽으로 가고 발데디가 왼쪽 뛰어. 그런데 발데가 그냥 내가 중앙에서 뛸래 그냥 뛰었거나. 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런 선수 기용이 나왔다는 건 일단 차비 감독이 선수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좀 변칙적인 수를 딱 뒀는데 그게 결국에는 안 먹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 선수 기용이 있었을 때 모두가 발데가 센터백으로 들어가는구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판단은 그냥 차비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좀 미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입장이고. 그래도 발데 센터백 기용은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안 해. 근데 이제 형수님 비교하는 건 좀. 아니 보통 FM 하는 애들도 이렇게 안 한다. 아 그렇죠. FM 할 때도 다 지정해줘 어떻게 발데 할지. 센터백으로 들어와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아니 저는 바르셀로나 수비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지난 시즌 그 모습을 봤고 그러니까 올 시즌 테오슈테겐 부상 당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냐키 페네가 잘 막아줬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자만해서는 안 되고 방심해서는 안 되죠. 바르셀로나 팬들은 이래서 즐거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팀이야. 저 다이나믹한 팀. 파도가 많은 팀. 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겼어? 야, 이거 상승세인데 웬걸 바로 줘. 네. 엘 클래시코 전반전 잘했어. 후반전 바로 망가져. 아주 다이나믹해 그냥. 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이제 행복한 영지원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죠.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또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챔피언스리그도 8강까지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바르셀로나 화이팅. 화이팅!